주사파 지옥에서 살아오신 우리 이동호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김대중 씨를 만난 건 제가 전대협 연대사업국장 할 때 1대1로 만난 게 한 20번쯤 됩니다. 동교동에서도 만나고 호텔에서도 만나고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80년 봄인가요? 5월에 봄 할 때 그때 제가 동교동 비서의 소개로 동교동에 가서 김대중 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87년 그러니까 광주 사태가 터지자마자 저한테 김대중 비서가 좀 보자고, 부산에 있는 비서인데 보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저한테 삐라를 주더라고요. 그 내용이 전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내용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계엄군이, 술을 먹은 경상도 계엄군이 광주의 진주에서 처녀들의 젖가슴을 잘랐다. 그리고 임산부의 배를 갈랐다. 저는 그때 젊은 저는 그거를 듣고 정말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그 김대중 비서의 사주대로 그 삐라를 들고 새벽에 낮에 부산의 용두산 공원 옆에 백화점이 있거든요. 백화점 옥상에 가서 그 삐라를 뿌린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김대중의 사전 내란 음모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폭동으로 사전에 기획된 겁니다. 이번에 우리 미국이 기밀 해제될 때 그때 김대중의 사주를 받은 당시 전남대 학생회장이던 정동원 죽었습니다. 그 친구한테 김대중이 사전에 지시도 하고 돈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자백한 일기도 있고 그때 미리 만들어 놓은 유인물들이 있는데, 여러분 당신은 지금은 여기 그 카톡에 딱 유인물 올리면 저한테 바로 날라와서 아무 인쇄소나 인쇄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등사기로 다 밀었습니다. 그러면은 당시에 광주가 터지지도 않았는데 그게 터지고 나자마자 저한테 왔다는 건 뭐예요? 그 삐라가 언제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까? 미리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은 사전에 만약에 전두환 대통령이 5월 8일에 미리 그 김대중의 내란을 막지 않았으면 전국적으로 퍼졌을 겁니다. 5월 20며칠 정도 기획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김대중을 20번을 만났는데 김대중이 저보고 뭐라는 줄 아십니까? 북한의 대남 지도부가 한국민족민주전선이라는 지도부입니다. 그게 통역당의 후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통일혁명당이에요. 근데 거기에 지시 내용을 김대중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비서가 보고하고 있었어요. 그 한민전의 지령 내용을. 그래서 저를 만나면 뭐라냐면, 이동지, 저랑 단둘이 만나니까, 이동지, 한민전은 이렇게 지령하지만 우리가 국민들의 정서를 생각하면 너무 과격하면 안 돼. 조금 약 낮춥시다. 라고 저랑 협의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김대중 당신이 북한의 지령을 수수하고 지령을 수행하는 간첩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전북 그 간첩 할아버지 얘기가 정말 100% 맞다. 그리고 전준환 목사님의 주장은 100% 맞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간첩의 치령을 받는 자들, 북한의 치령을 받는 자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내란 수계라고 역으로 공격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내용을 보십시오. 윤석열 탄핵을 김여정이 지시했습니다. 2022년 11월 달입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저 천치 바보들이 들어앉아 자꾸만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어가는데 그 정권을 왜 그대로 쳐다보고 있는지 모르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탄핵시키라고 지시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지시는 곧바로 진행됩니다. 다음 넘겨보십시오. 이재명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계라고 반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 반란의 주범은 3명입니다. 다음요. 이재명 보십시오. 윤 대통령을 내란 수계라고 곧바로 12월 4일 날 특별 성명을 발표하는데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직무를 배제하라.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을 국가 내란 범죄 수계로 계엄령 선포를 반란 행위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저는 이 이재명의 내란 수계라는 지령이 저는 북한에서 온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요. 국회 3분의 2가 심지어는 노무현 대통령의 당의 사람들도 동의해가지고 합법적으로 노무현을 탄핵 소추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정동영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점령하고 항거하고 있었는데요. 그 불법적인 거죠. 근데 그들의 입에 의회 쿠데타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우리는 처음 들어온 용어입니다. 그런데요, 당시 그 북한 한민전 방송을 계속 국가기관이 청취하잖아요. 거기서 북한에서 뭐라고 지령했냐면 이번 사태는 의회 쿠데타다 라고 지령하니까 딱 30분 1시간도 안 돼서 국회 본청 국회의원 정동영 입에서 나오고 보좌관 입에서 의회 쿠데타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 상황을 규정하는 그 중요한 내용을 북한이 지령해주고 그것을 지금 수행하고 간첩들이 깔려 있으니까 당시 국회 의회 쿠데타라는 용어가 나온 겁니다. 이번도요. 바로 이재명 뒤에는 경기 남부 민족민주혁명당 간첩이죠. 이석기가 있습니다. 그 증거를 제가 말해보겠습니다. 다음요. 2010년 5월 성남시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당시 야당에서는 2명 나왔어요. 뭐냐면 이재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통합진보당의 김미희가 나왔습니다. 당시는 통합진보당이 아니죠. 민주노동당이죠. 그런데 이 김미희가 시장을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수월하게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됐습니다. 성남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성남시 인수위원회를 만드는데 위원장이 지금 사진에 보이는 김미희입니다. 나중에 김미희는 어디로 갔습니까?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통합진보당 해산 때 국회의원이 날아갔습니다. 그 김미희가 인수위원장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경기동부연합 의장이 한용진이라는 친구인데 이 성남 외국어대학 자기 이석기 직계 후배입니다. 이 친구가 만든 나눔환경이라는 회사가요. 청소 용역 회사인데 3개월 됐어요. 성남시 모든 청소 용역을 전부 몽땅 떨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의 모든 이권 사업은 이 경기동부연합 다시 말하면 이석기가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권 사업뿐만 아니라 성남시에 있는 그런 성남시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돈 주는 그 기관 직원들도 다 경기동부연합 장악했습니다. 아예 성남시를 혁명의 본거지로 이석기의 본거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되고 대장동 사업을 벌였습니다. 거기에 대장동 사업에 가져간 돈이 약 1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 돈 어디로 갔습니까? 저는 그 돈의 최소한 5천억 이상이 경기동부연합 저기 이석기를 통해서 북한으로 흘러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백현동 사업 아주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석기는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경기동부연합의 도움을 받아서 경기도지사로 갔습니다. 경기도지사에 때 경기도의 무수한 많은 기관들이 다 경기동부연합에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십시오. 이 신동아가 이재명의 지금 대통령 후보의 캠프에 대한 분석 기사를 한 겁니다. 거기 보십시오. 성남시장 이재명과 경기동부 한 청년의 기막힌 연결고리라고 나옵니다. 한 청년은 저 전대협 이후에 만들어진 대학생연합조직입니다. 저희 때는 그래도 국민들 눈치라도 봤어요. 그리고 함부로 대놓고 우리는 주사파라고 얘기도 안 했어요. 숨겼는데 한 청년 얘들은요 위대한 수령 아예 대놓고 얘기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수령이 지시하면 우리는 목숨을 건다. 우리는 수령의 총이 되고 폭탄이 되겠다고 주장했어요. 수령이 이야기하면 다시 말하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이야기하면 물불을 가지지 않겠다는 놈들이 다 이재명 뒤에 있는 겁니다. 이석기가 있고 이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성남시에는요 제가 파란 줄 해놨는데 운동권 인맥 다시 말하면 한 청년이나 경기동부연합 인맥 없이는 성남에서 아무 사업도 못한다고 했어요. 아예 성남을 완전히 자기들 거리로 장악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나중에 얘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민노총을 장악했습니다. 지금 현재 민노총 위원장 양경수는요 이석기의 직계 대학교 후배입니다. 그리고 주사파 조직인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의장 출신입니다. 주사파 조직. 다음 놈.
여기에 되는 대통령 후보가 되는 과정도 북한의 지원이 있었어요. 충북 동지의 간첩단 사건이 있었습니다. 충청북도에 있는 간첩입니다. 이들이 북한에 올린 통신문이 있습니다. 다음에 통신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021년 7월 18일이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입니다. 이때 뭐라고 하냐면 이지사가 이재명이 민주진보개혁세력, 이 새끼들은 말도 어렵게 잘 만들어요. 거짓말로.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하는 겁니다. 대선 후보로 될 수 있게끔 광범위한 대중조직이 결집될, 광범위한 대중조직이 뭡니까? 주사파들이 만든 조직이 전부 이재명 지지로 할 수 있게끔 본사에서 적극적 조치. 본사가 어디입니까? 북한입니다. 북한 도움으로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가 됐고, 그리고 당을 장악하고 지난번 공천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의 도움으로 이 이재명은 김여정이 지시하자 대통령 탄핵에 나서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아까 김학성 교수님이 이야기했지만 정당한 계엄을 뭐라고요? 내란으로 수기로 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은 반란 상황이라는 겁니다. 다음요. 여기에요. 1심의 간첩 핵심 용의자 박선원이가 아예 국회 안에 틀어박혀서 지금 반란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이게 지금 박선원이가 한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12일 오후부터 13일 오전까지가 매우 고비다. 보수 세력이 다시 새 규합에 나서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 보수 세력이 새 규합을 하지 않으려면요, 협박해야 됩니다. 그 협박이 뭡니까? 내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내란이란 말 들어보면 정말 섬뜩하지 않습니까? 언론 모두 지금 아무도 내란이라기가 대들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김학성 장모님, 이분이 처음으로 이건 내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지금 종광 목사님 우리 집회를 통해서 퍼져나가자 이제 양심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입을 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협박이 이제 통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협박 지령을 누가 합니까? 박선희가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국가수사본부나 그 다음에 국방부 조사단 이런 것들은 법원 눈치 보지 말고 아예 그냥 긴급 체포를 지시해라. 여러분, 그대로 됐지 않았습니까? 이 박선원이가 실제로 국가수사본부 경찰이죠. 지금 그리고 국방부에 있는 그 수사본부 이거 지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박선희 누굽니까? 한번 더 넘겨보십시오. 2006년도 10월 달이요. 통합진보당 내에 간첩 조직을 발견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요. 그때 국가정보원장이 김승규 국정원장입니다. 그분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1심의 간첩단 발굴하라고 그쪽에서 국가정보원을 시킨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간첩단을 발견하니까 그 내용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당시 청와대죠. 굉장히 중요한 외교 안보적 정보가 실시간으로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분량을 해보니까요. 큰 트럭의 2대분입니다. 약 8만 장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적해보니까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이었습니다. 그자가 박선원입니다. 그 박선원이 대통령의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중요한 전략비서관 자리로서 안보에 관련 정보를 북한으로 실시간 넘겼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비서관을 수사하려면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김승규 원장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이 사람 수사해야겠습니다 하고 대통령 재가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다가 김승규 원장은 자기가 해임됐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노무현이 누구를 보호한 겁니까? 간첩 박선원을 보호한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 간첩인데 이 친구가 문재인 정부 때 뭐 했습니까? 국정원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간첩 잡는 조직인 국정원에 들어갔고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을 아예 간첩 못 잡도록 했어요. 그런데 안보기관은 저는 뭐 근무 안 해봤습니다. 모릅니다만 안보기관은 차단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부서가 하는 일을 저 부서가 모르도록 하도록. 그리고 그걸 누구만 아냐면 원장하고 대통령만 압니다. 그런데요, 이 차단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 일들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굽니까? 기조실장입니다. 기조실장은 돈하고 예산을 주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돈하고 예산, 돈하고 예산 같은 말이네요. 그러니까 예산 돈을 주고
그 다음에 인사를 챙겨야 됩니다. 이상을 승진시킬 건지 어느 부서로 보낼 건지.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 수밖에 없는 자리에 누가요? 박선원이가 있었습니다. 그 박선원이 지금 지난번 원내대표 하던 자를 떨어뜨리고 부평해서 국회의원이 돼서 지금 국회에 앉아서 모든 사망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특수전 사령관 사령부실에 찾아가서 그 사람하고 인터뷰한 사람이 누굽니까? 박선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박선원이 뭐라고 지시했습니까? 국회에서 경찰하고 국방부의 수사기관들이 전부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라고, 법원 눈치 보지 말라고, 긴급체포다 이건 내란이니까 라고 지시하고 그 지시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란의 주범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다음. 지금 민노총은 인원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민노총은 12월 7일 전에 이미 12월 5일 날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민노총에는 간첩이 있었습니다. 다음. 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이 3월 10일 날 대통령 선거로 당선됐습니다. 딱 보름 지나서 3월 24일 날 대표자 회의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윤석열 정부와 5년 내내 투쟁하고 퇴진시킬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요. 이게 지금 그 나온 성명서입니다. 5년 내에 투쟁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윤석열 정부를 퇴진을 위해서, 탄핵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윤석열 정부 탄생하고 보름 만에 나온 성명서입니다. 다음. 그래서 계속 총궐기 투쟁 벌였습니다. 다음. 민노총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석건호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번에 18년 받았습니다. 12년 받았네, 석건호가. 그런데 이 석건호가 뭐랬냐면 북한의 리광진을 만났습니다. 문화교류국 간첩 지휘부서입니다. 여기에 석건호라는 친구가 북경, 베트남, 포놈펜, 중국, 광주, 하노이 등에 10몇 차례를 해서 간첩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석건호가 누군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노총의 2인자입니다. 양경수는 이석기 후배고 석건호가 간첩이었습니다. 이 간첩이 조직 제기국장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민노총 산하의 모든 조직을 장악하고 그 조직으로 하여금 투쟁을 지시할 수 있는 자리에 누가요? 석건호가 있었습니다. 그 석건호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다음 넘겨보십시오. 북한이. 이채원 사건이 터지자 바로 투쟁 구호까지 지시를 내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때도 투쟁 구호가 왔지만 지금도 투쟁 구호를 내린 거예요. 뭐라고요? 국민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 그 다음에 퇴진이 추모다. 여러분 그 옆에 사진 보십시오. 퇴진이 추모다 나온 얘기 나오죠? 바로 그 다음날 시위 현장입니다. 이거 그대로 언론에 나온 사진입니다. 그리고 요 국민이 죽어간다. 간첩의 지시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의 상황은 단순히 여야 간의 다툼이 아니라 북한의 지령을 받는 간첩들, 그리고 그 간첩의 수괴가 돼서 간첩의 지령을 받아서 반란을 주무하고 있는 이재명과 그리고 국회에서 반란을 지휘하고 있는 박선원과 그리고 거기에 주력군을 대고 있는 민노총, 대한민국을 무너뜨린 세력과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난 2019년도 정권 교체를 가능하게 했던 정광훈 목사님과 여기 계시는 광화문 내국 세력 간에 물러설 수 없는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원주 시민 여러분, 우리는 2019년도에 승리했습니다. 기필코 정의를 승리할 것이고 우리는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저 주사파 반란 세력을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에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에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탄핵은 되었고 그리고 저들은 지금 이제 헌재를 압박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헌재를 보호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심판이 내려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전쟁에 목숨 걸고 함께 나가십시다. 감사합니다.